안녕하세요. 룸문 레이크아트의 룸문입니다. 드디어 깎은 연필을 쥐게 되는 단계에 왔는데요. 이번 화에서는 그림 그리는 상황별 연필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연필은 어떻게 쥐는 것이 좋을까요? 바른 연필 쥐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목적에 알맞게 연필을 쥐세요. 자신이 가진 어떤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연필을 쥘지, 어떤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쥐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일지를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선과 필치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필을 쥐어야 합니다. 정교하고 고든 선을 그리고 싶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아니면은 조금 내 맘대로 그려지지 않는 그런 우연적이고도 거칠고 비뚤은 선을 그리고 싶을 수도 있겠죠. 또 가늘고 연한 선을 그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굵고 진한 선을 그릴 수도 있고요. 짧은 선을 그릴 것인지 아니면은 긴 선을 그릴 것인지 그런 목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연필을 쥐는 방법에 따라서 그리기가 수월한 그런 선들이 있는데 그런 어떠한 목적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연필을 쥐게 된다면 바른 운필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목적들에 알맞는 연필을 쥐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필을 쥐고 종이에 손을 긋는 손과 연필이 지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셋째 손가락은 연필을 받쳐주죠. 여기는 받침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으로는 힘을 주게 되는데요. 힘이 주어지는 이 점을 힘점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 힘이 연필을 통해서 종이에 작용하는 점, 거기를 작용점이라고 하고요. 힘점이 이렇게 작용점과 받침점 가운데 있도록 잡아보겠습니다. 엄지 또는 검지에 힘을 주어서 연필을 움직여 보세요. 받침점은 이렇게 어느 정도 작용점에서 멀어지게 되면 멀어질수록 긴 선을 그리기 좋고요. 받침점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작용점에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짧은 선을 그리기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또 힘점은 작용점에서 멀어질수록 의도한 선을 정확하게 그리기가 어려워지고요. 또 작용하는 힘은 작고 힘점은 작용점에서 가까워질수록 작용하는 힘이 커지면서 의도한 선을 정확하게 그리기가 쉬워집니다. 종이에 연필심이 맞닿는 각도에 따라서도 선의 모습이 변하는데요. 수직으로도 세어보고 최대한 눕혀서도 그려볼게요. 수직에 가까워질수록 연필심이 종이에 접촉하는 면적이 작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끝이 뾰족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종이에 접촉하는 면적이 작아짐에 따라서 종이에 작용하는 힘도 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눕혀서 그리면은 굉장히 많은 연필심 부분이 종이에 닿게 되겠죠? 그리고 힘이 조금 덜 들어가요. 면적이 커지잖아요. 종이에 접촉하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종이에 작용하는 힘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또 수직으로 세워놓고 다른 방법으로도 연필을 쥐어볼 건데요. 이렇게 쥐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연필을? 서예할 때 많이들 이렇게 쥐죠. 이건 쌍구법이라고 하고요. 이건 단구법이라고 합니다. 두 손가락일 때보다 세 손가락일 때 조금 더 굵고 안정적인 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는 말은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받치면 힘이 거의 안 들어가요. 힘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받네요. 두 손으로 쥐었을 때는 조금 더 힘있고 컨트롤하기가 쉽고요. 세 손은 훨씬 더 컨트롤하기가 수월합니다. 아직은 초보자 단계이신 그런 분들은 선을 마음대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종이에 강한 힘이 작용하도록 연필을 쥐게 된다면 자신의 의도와 다른 선이 그려졌을 때 지우개로 아무리 지운다고 해도 종이가 큰 압력에 의해서 패여요. 패이기 때문에 패인 부분엔 연필심이 닿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하자면은 이게 종이 표면이에요. 종이 표면인데 힘을 세게 주어서 연필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종이가 패여버립니다. 이렇게 패인 종이는 나중에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도 이렇게 패인 자국이 있는데 연필심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그리게 되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만 연필심 자국이 남아요. 이 패인 부분에는 전혀 연필심이 닿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아주 진하게 힘을 줘서 연필로 칠을 하고 지워보겠습니다. 지웠는데 패인 게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자국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망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비싼 종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다면 정말 종이가 너무 아깝겠죠. 또 그림을 그렸던 시간들까지도 전부 날려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저는 앞으로 세워진 큰 종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건데요. 왜냐하면 뭔가를 묘사하는데 포스트잇만큼 조그만 종이는 정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기도 할 뿐더러 연필심에 굵기가 있으니까 정밀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큰 종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큰 종이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제가 앉아있는 위치가 있는데 이렇게 보통 그림을 그리죠. 오른손잡이 분들은 앉은 위치나 시야 각에 따라서 가까운 물체는 커 보이고 먼 물체는 작아 보이기 때문에 눈에서 먼 쪽으로 형태가 커지는 잘못된 비례의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세워서 이렇게 종이를 세워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앉은 위치나 시야각에 따라서 뭐 잘못된 그런 왜곡된 그림이 그려지기 힘들기 때문에 세워서 그림을 그리도록 할 겁니다. 큰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려면 선을 최대한 길게 단번에 그릴 수 있고 또 종이를 망치지 않게끔 굵고 진한 선보다는 가늘고 힘없는 선을 그릴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방법으로 연필을 쥐는 빈도가 많아질 거예요. 혹시 이런 그림 본 적 있으신가요? 소묘를 할 때는 보통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연필을 줍니다. 그러나 꼭 종이를 세워서 쓰거나 하지 않을 때도 있고 작은 종이에 그림을 그려야 할 때도 있고 엄청나게 정밀한 묘사를 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원하는 대로 그립을 바꾸어서 선을 그려보세요. 자신의 목적에 알맞게.
자신이 원하는 선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필을 쥐어보고 최적의 연필 잡는 방법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형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점과 선 그리고 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밌게 잘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댓글도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